일단은 B단계, 여기서는 이제 B단계만 할 거야. 일단은 B단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하이에 한번 돌려오고, 그 다음에 C단계 이렇게 진행할게요. 자, 일단은 B단계 하나씩 유형 정리를 하나씩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극한값 존재한다, 뭐 안 한다, 뭐 이런 것들 그냥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극한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 뭔가 한없이 뭔가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지. x를 어디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지? 무한대로 보내버리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버리거나 뭐 a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일단 첫 번째 개념 극한값 존재, 극한값 존재한다 라고 하는 여기는 요거는 좀 의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얘의 의미는 뭐예요? 일단 얘의 본격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게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서로 어때요? 같아요.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얘도 어떤 값에 수렴하고 얘도 어떤 값에 수렴합니다. 이게 수렴, 어떤 값에 하나씩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보통 우리가 극한값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요. 얘는 사실 뭐 어떤 버전으로 생각하는 거냐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a로 가는 버전으로 생각을 해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수렴한다, 뭐 혹은 발산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 여기는 얘는 이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도 얘는 이제 좌극한 우극한은 따로 필요 없지만 얘가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수렴한다라는 의미로 극한값 존재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얘 극한값 존재하는 거에 한해서 일단은 뭘 관찰해라 항상 꼴이라고 하는 걸 관찰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꼴 중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크게 보면은 정형과 그지? 정형과 부정형이 있었습니다. 부정형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게 있었어? 일단 제일 대표적으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무한대가 됩니다. 이런 거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가 무한대가 됩니다. 너무 당연한 것들 있지 이런 것들. 그다음 뭐 무한대 곱하기 상수 뭐 3을 했어. 그래서 당연히 뭐가 됩니다. 무한대가 됩니다.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오케이? 이런 식의 것들과 진짜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포인트 무한대분의 1이라고 하는 게 항상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요 사실과 0분의 1이라고 이 숫자 0이 아니라 0으로 다가가고 있는 상태 얘를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0 플러스라고 봐도 돼. 그렇죠? 0 플러스 여기 얘는 무한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0 마이너스 분의 1은 뭐가 될까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여기는 얘네들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부정형이다, 정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 했었어요. 그죠? 그럼 부정형에는 어떤 꼴이 있었나요? 부정형에는 그렇지 0분의 0꼴 상황 자체가 부정형에는 0분의 0꼴이라고 해서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이런 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0분의 0꼴 해결 전략은 인수분해해서 약분한다. 그치? 약분한다.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근호가 있으면은 얘를 뭐 한다? 유리화한다.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긴 얘는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는 뭐 하기로 했었어?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얘는 이제 근호 없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근호가 있으면 뭐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유리화 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일단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얘보다는 크게 이거의 끝판 제일 끝 결과를 생각했을 때 얘는 뭘 비교한다? 차수를 비교한다. 차수 분모랑 분자의 차수를 비교한다라고 해서 분모가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크면 얘는 0에 수렴할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분모랑 분자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뭐 발산합니다. 그리고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분모랑 분자가 서로 차수가 어땠으면 같았으면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기로 했어? 그렇지. 개수 B에 수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유리화하는 게 딱 몇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유리화하는 경우는 언제? 유리화하는 경우는 음꼴과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이렇게 유리화하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근호 나왔다고 나와서 뭐 할 필요 없다. 유리화할 필요 전혀 없다. 알지?
요거 두 개만 뭐 하는 거야? 유리화하는 거야. 요 정도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극한에서 나오는 개념은 이렇게 됩니다. 됐어? 너무 이제 극한 대소 비교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극한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다. 그래서 극한값 존재하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우리는 연속을 배운 사람들로서, 그지? 이거 무슨 함수야 이거? 다항함수잖아, 그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얘 연속일 거야. 연속이니까 얘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얘 극한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함수값을 구해줘도 괜찮고요. 일단 그냥 3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얘는 굳이 내가 좌극한 우극한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얘는 무조건 존재하는 겁니다. 바로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건 조금 유념해서 봐야 되죠. 절대값이 있는 거는 항상 뭐 해주세요라고 했어? 꼭 두 개로 나눠주세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갈 때 절대값 x 더하기 2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보다 큰 거니까 얘는 양수가 될 거야. x 더하기 2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집어넣으면 0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로 가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긴 하겠지만 어차피 집어넣으면 뭐가 될 테니? 0이 될 테니 두 개가 같네요. 얘는 극한값 존재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는 얘를 좀 더 쉽게 보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이 그래프를 살짝 그려요. 오케이? 봐봐. 요렇게 지금 요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였다라고 생각하면 얘의 그래프는 뭐냐면 요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일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러니 여기는 이 마이너스 2라는 곳에서 지금 연속인 게 그냥 눈으로 보이죠. 그죠? 연속이 좌극한 우극한 같잖아, 그지? 극값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라봐도 괜찮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꼭 식으로 갈 필요 없어요. 내가 그릴 수 있는 건 빠르게 그려놓고 생각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을로 먼저 갈게요. 리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다. 무슨 꼴인지 봤더니 0분의 0 꼴이네요. 그죠? 그럼 인수분해해서 약분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0이 되는 인수가 여기 하나 있었으니까 분자에도 무조건 하나는 있을 거야. 딱 봐도 얘는 x-5에다가 x 더하기 5 이렇게 인수는 될 테니 약분 해주고 5 집어넣었더니 답은 뭐가 되면 10이 됩니다. 극한값 존재하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뭐야? 디귿. 또 절대값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난 당연히 뭐 할 거야? 좌극한 우극한 나눌 거야. 1 플러스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가야 돼. 이렇게 상황 나눌 거야.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에다가 x 더하기 1로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양수일 테니까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여기서는 마찬가지 x 마이너스 1에다가 x 더하기 1을 이렇게 쓸게요. 라고 해서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나오겠지. 얘가 음수일 테니까. 맞아? 그래서 약분해놓고 집어넣어 봤더니 얘는 2분의 1이 되고요. 약분해놓고 집어넣어 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두 개가 서로 같지 않네요. 그죠? 극한값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냥 차근차근 찾아주면 됩니다. 그렇죠? 얘를 찾는 방법, 극한값 존재. 여기는 얘를 찾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 여기는 얘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기본이 뭐야? 정의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정의였어요. 정의. 오케이? 지금 정의대로 가는 방법이에요. 또 뭐가 있어? 그래프를 바라보는 방법이에요. 그래프를 그려서 바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저희 첫 번째 했던 것처럼 연속의 개념을 가지고 바라봐도 되잖아. 연속인 함수를 가지고 생각하는데 굳이 내가 저기 이제 연속이잖아, 그지? 연속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내가 굳이 극한값을 구하려고 노력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 이 정도까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정의가 이제 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고, 얘 그래프 가지고 장난치는 거고, 얘는 뒤에 있는 연속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고. 여러 가지 보면서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뭘 봐야 돼요? 꼴이라고 하는 것도 또 봐야 되죠? 상황에 따라서 꼴이 얘가 정형이 아닌 꼴이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래서 꼴까지 다 봐줄 수 있으면 극한값 존재. 여기는 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첫 번째는 연속 가지고 풀었고요. 두 번째는 정의 가지고 풀었고요. 세 번째도 정의 가지고 풀었고요. 여기는 얘를 꼴 가지고 풀었어요. 그지? 그래프. 2번 같은 경우는 그래프 가지고도 풀었었지. 그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정리해 가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생각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래프 봐주세요 뭐 이런 얘기일 텐데 그래프 보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알았죠? 넘어가고요. 다음 유형 2번으로 가봅시다. 자 봐봐. 이제 극한값 구하기야. 그럼 좀 전에 했던 문제 똑같아요. 여기는 얘를 바라봤을 때 절대값이 있으니까 여기는 얘를 지금 여기다 넣어달라는 거다. 얘를 여기다 넣어달라는 거야. 그러면은 얘 우극한은 뭐가 되겠어?
이보다 큰 값을 넣을 거니까 얘가 그냥 양수가 돼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약분되면 1이 됩니다. 얘는 1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는 똑같은 이유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답은 2가 됩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맞아요? 마찬가지 그래프를 가지고 좌극한 극한 보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좌극한 극한 보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다음에 이런 거 있지. 요런 거 푸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 자, 요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0이랑 음. 수는 뭐라고? x가 음. 0일 때 0일 때. 근데 여기서 0 마이너스만 받아달라고 했거든. 그럼 굳이 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여기는 얘만 궁금하잖아, 그지? 0 마이너스랑 3 플러스만 궁금하단 말이야. 0 마이너스는 이쪽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 플러스는 이쪽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는 f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뭐라고 하기로 했어?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그냥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얘는 3 플러스일 때 3보다 클 때는 1이라고 했으니까 얘 값은 뭐가 됐든 그냥 무조건 1이 됐어.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야? 1 나올 거야. 이 두 개 더한 거니까 답은 3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디에서 어떻게 보고 싶은지를 잘 생각해보고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저기는 제일 뭐 그래프까지 그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됐죠? 그리고 절대값 있다고 겁먹지 말고 절대값 안에 봐봐. 절대값을 발견했을 때 절대값을 발견했어. 절대값 네모 이렇게 있었어. 얘를 발견했어. 그럼 첫 번째 나의 관심 어디에 쏠려야 돼? 관심 네모의 부. 첫 번째 관심은 네모의 부호에 관심이 쏠려야 돼. 그렇죠. 왜냐면 여기는 얘가 양수면 그대로 나올 운명이에요.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운명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절대값을 발견했다. 그럼 첫 번째 해줘야 될 일이 뭐였지? 얘 부호를 관찰해주세요. 절대값을 봤어요. x 3이네. 근데 x가 3보다 작은 쪽으로 가네. 얘는 음수겠네. 그러면은 얘 부호가 결정났으니까 마이너스 달아서 풀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되고요. 근데 부호를 두 번째 부호를 모르겠어. 부호 몰라. 안 줬어.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 부호 몰라? 그럼 뭐 해주세요? 항상 분류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네모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달라는 거고 네모가 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달라는 거. 오케이? 네모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라면 절대값 네모는 뭐가 됩니다? 그냥 네모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가 음수야. 절대값 네모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네모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값을 해결하는 전략은 저게 다예요. 쉽게 말하면. 오케이? 어렵지 않죠? 가장 기본적인 건 저겁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우리 가우스 안 했었죠? 했었어? 오케이. 가우스도 한번 가볼게요. 자, 3번. 유형 3번. 가우스를 포함한 여기 있는 얘가 좀 뭐라 그러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되게 쉬운 거거든. 정말 쉬운 거예요. 가우스도 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가우스라고 하는 거는요. 가우스 x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을 때. 그러니까 얘는 네모라고 할까? 얘는 별이라고 해야 돼. 별.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얘도 여전히 어디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정상이니까. 별에 관심을 가져야 정상이야. 그치? 저 별이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돼 있는 애인지 관심을 가져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첫 번째 관심이 별의 요거의 범위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범위가 어떻게 됐을 때 별이라고 하는 애가 n에서 n 더하기 1 사이에 이렇게 있다라고 내가 확정 지을 수 있을 때 오케이? 이럴 때는 뭐야? 가우스 별이 뭐가 됩니다? 얘가 n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렇게 와닿지 않으면 와닿지 않니? 와닿니?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선을 생각하면 돼요. 별이라는 게 여기 있었어, 만약에 여기 있었어. 근데 정수들을 가만히 봤더니 여기는 이쪽에 5가 있었고요, 이쪽에 6이 있었어. 오케이? 그럼 얘는 지금 5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6보다 작은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이쪽으로 달라붙어서 뭐가 됩니다? 5가 됩니다. 5가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별이라고 하는 게 이쪽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있었고 여기가 마이너스 9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봐. 이쪽에 달라붙는 겁니다. 오케이? 이제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수직선을 떠올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별의 범위에 첫 번째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두 번째 범위를 몰라. 범위 몰라. 그럼 어떻게? 여전히 분류합니다. 오케이? 이 분류 작업이 생각보다 좀 어려워서 좀 이게 좀 골치 아플 수 있는데 그냥 분류한다라는 거는 그냥 여기 있는 얘가 일단 이렇게 돼 있어. 범위를 몰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범위를 안 줬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는 여기 있는 얘의 범위, x의 범위 자체가 되게 크게 주어져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주어 있을 겁니다. 별이라고 하는 애가요. 10에서부터 15 사이입니다.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해보자. 오케이? 그러면은 얘를 분류하는 거야. 첫 번째 어떻게 별이라고 하는 애가 10에서부터 어디 사이일 때? 11 사이일 때. 별이라고 하는 애가 11에서 12 사이일 때. 그다음 별이라고 하는 애가 12에서 13 사이일 때. 그 다음에 별이라고 하는 애가 13에서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별이라고 하는 애가 14에서 15 사이. 마지막으로 별이라고 하는 애가 15일까지. 등호가 여기도 있었으니까 얘는 그냥 요거 하나만 바라보면 돼. 오케이? 이렇게 각각 분류를 한다면 이럴 때는 가우스별이 뭐가 되겠어? 10될 거야. 가우스별이 11, 가우스별이 12, 가우스별이 13, 14, 1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 다 분류해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얘가 가우스를 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생각합니다. 오케이? 봐봐. 그게 3 플러스야, 3 플러스. 또 x, 지금 가우스 안에 있는 값이 x였는데 걔가 3 플러스잖아. 뭐 어디 있다는 거야? 여기 3이 있고 여기 얘가 4가 있었을 때 이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얘기잖아. 그쪽에 x가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얘는 어디 달라붙겠어? 3에 달라붙겠죠. 얘는 3이 되겠어. 그러니까 3. 얘는 3의 제곱이니까 뭐가 되겠어? 9가 됩니다. 근데 3으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니까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값은 4가 되겠다.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얘 좀 주의해서 봐야 돼. 잘 봐봐. 얘는 3으로 다가가고 있어. 누가? x는 3으로 다가가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3보다 어디에서? 3보다 작은 쪽에서 3으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라면 여기 x가 있어요. 그럼 얘는 여기 달라붙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은 2가 돼요. 얘는 2의 제곱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는 뭐가 될까요? 3이 됩니다. 왜요? 3으로 가잖아. x가 3으로 가잖아. 그치? 근데 가우스니까 2가 된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잘 봐야 돼. 그렇지?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하게 아이고 2네, 얘도 2네 이러면서 그냥 당연하게 틀려버리고 진짜 억울합니다. 알았죠? 이런 것들은 잘 좀 신경 써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가우스는 됩니다. 이거 좀 연습을 좀 더 해봐야겠다, 그죠? 가우스는 뭐 어려운 게 없나? 여기 있다. 요거 한번 보자. 이거 봐봐. 자, 지금 리미트 x가 k로 간다고 했었는데 k는 지금 0이 아닌 정수라고 했고요. 정수라고 했고 그럼 k로 갑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잘 봐봐. 여기는 이쪽에 지금 k가 이렇게 있었대. 그럼 여기는 얘는 지금 k로만 간다고 했지 k보다 큰 쪽에서 간다, 작은 쪽에서 간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그죠? 그럼 얘가 이쪽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쪽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 네. 맞아요? 그럼 자극한 음파 생각해 봐야 돼. 그죠? 그리고 봐봐. 여기는 얘가 지금 뭐였어? 가우스 안에 있는 값이 뭐였어? 2x였단 말이야. 그러면은 x가 k로 가면은 여기 2k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극한님이 이쪽으로 갈 거고 자극한님이 이쪽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하나 꼭 그려봤으면 좋겠어. 이거 자꾸 그려보다 보면은 되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봐봐. 여기 공간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다가 풀어줄게요.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k 플러스로 갈 때 생각해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가우스 x는 뭐가 되겠어? k 플러스면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가 k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요거랑 요거 사이니까 k에 꽂히겠지. 이렇게 꽂히겠지. 그럼 얘는 k에 뭐가 됩니다? 제곱 붙습니다. 더하기 k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어요? 다음. 여기는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얘는 2k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얘는 뭐 k 더하기 1분의 2가 됩니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네. 그지? 그 다음에 뒤에 자극한 바라볼게요. 자극한. 그럼 자극한 바라보면 지금 리미트 어디로 가고 싶어? 리미트 x가 k 마이너스로 가고 싶었거든.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봐봐. 가우스 여기 달려있는 여기 있는 얘는 k 마이너스니까 지금 이쪽에서 다가가는 중이었고 여기 k 마이너스 1이 있었을 때 분명하고 요쯤에 x가 있는 거니까 이쪽으로 거칠 거란 말이야. 그죠? 얘는 뭐가 되겠어요? k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K. 그렇지. k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 다음 잘 생각해봐. 여기 가우스 2k는 뭐야? 2의 K 마이너스 1. 그렇지. 2k의
가로하고 마이너스 1이니 그냥 마이너스 1이니? 가로. 가로하고가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1. 왜요? 왠지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얘 봐봐. 얘가 지금 2K로 가는데 2K보다 작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은 요거 전에 건 2K-1 아니었을까? 네. 그죠? 그럼 어디 꽂히겠어? 여기 꽂히네. 네. 그러니까 2K-1.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착각하기가 쉬워서 그래. 여기는 얘가 이거 K-1이잖아요. 왜 2배 한 거니까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2K-2가 되지 않아요? 절대 아닙니다. 걔보다 하나 작은 거. 그치? 얘로 다가가고 있는데 얘는 어떤 점수랑 어떤 점수 사이야? 2K-1과 2K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2K-1에 꽂혀버려요. 이렇게 생각했어. 이거 좀 헷갈리죠? 이거 한번 공부하면서 생각해요. 되게 쉬운 생각이야 사실. 그럼 처음부터 K를 다 넣어주는 게더 편할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K를 그래서 넣어주면 안 돼. 그 상황을 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 별에 관심을 쏟아주는 거잖아요. 별에. 근데 나는 이 K에 지금 EX에 관심을 쏟아줄 건데 그리고 여기는 얘가 지금 K로 간다고 생각한다면 얘 우극하는 2K 플러스가 될 거고요. 얘 자극하는 2K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대상은 어디를 향해 가는 중? 2K라고 하는 얘를 향해 가는 중. 그 대상을 보는 거고, 오케이? 거기에 자극한 우극한과 자극한 여기는 얘를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2K 이쪽에서 오는 건 2K 꽂힐 거고 이쪽에서 오는 거는 2K 마이너스 1. 요거보다 한 칸 작은 2K 마이너스 1에 꽂힐 겁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좀 연습 좀 더 해볼까?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답을 내주지 않을게. 한번 다시 한번 풀어봐요. 첫 번째로. 그럼 이런 거 한번 보자. 리미트 x가 2로 간대요. 가우스 해가지고 x의 제곱 이렇게 있었어요. 플러스였습니다. 그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마이너스로 간대. x 제곱 이렇게 있었어. 이 값은 뭐가 될 거면 이 값은 뭐가 될 건지 한번 생각해보자. 첫 번째, 얘는 너무 쉽지. 4. 그럼 얘는 4예요. 그럼 얘는 얼마야? 1. 1? 아, 잠시만요. 1. 1. 우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라는 소리야. 잘 봐봐. 얘가 어디로 가고 있어? 2 마이너스. 아예 2로. 제곱이, x 제곱이. x 제곱이요? x 제곱이 어디로 가고 있어? x 제곱. 아니, x가 2로 갈 때 x 제곱 어디로 가겠어? 4. 4로 가겠죠. 그죠? 그럼 어디로 간다? 4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네. 근데 4보다 작은 쪽에서 4로 가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3이에요? 그래 3이에요. 이렇게 찾는 거야. 이해돼요? 어렵죠? 네, 하나만 더. 하나만. 오케이. 조금 더 어렵게 가볼까? 네. 리미트 x가 근데 가우스 나온데? 잘 모르겠는데. 어. 아, 설명은 쌤이 안 했어요. 안 하셨어? 네. 그럼 하나만 더 해보자.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위에는 4고. 위에는 4고 아래는 3. 다 틀렸어요. 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2예요. 아. 잠시만요. 위에는 3이에요? 위에는 4 아니에요. 이게 어렵죠? 네. 이거 봐봐. 이게 사실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고 여기는 4일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였다면은 얘는 요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디로 가고 있어? 4 마이너스. 여기는 이 녀석이 어디로 가고 있어? 4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 네. 그러니까 여기 3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면 이쪽이잖아. 위에 그래프 따라 이렇게 오고 있는 거니까 얘는 뭐가 돼? 여기 안쪽에 있는 얘가 4 플러스가 돼. 그러니까 얘가 4가 돼. 어, 그러니까
됐어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애, 여기 안에 있는 애에 관심을 가져주려고 하는 도저히 유빈이 얘를 이렇게 넣었을 때 뭐가 되는지 잘 감이 안 와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애를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보고 생각하면은 됩니다. 그렇죠? 어디로 가는지 그냥 판단만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우리 이제 합성함수의 극한 쪽으로 가봅시다. 그럼 4번. 여기 몇 번까지 있는 거야? 16번. 16번. 할수 있어. 한번 해보자. 자, 합성함수 극한에서는 주의할 점이 있다고 했어요. 잘 봐봐. 리미트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리미트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긴 얘가 뭐 A로 갑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X, F 오브 GX 뭐 이렇게 한번 가볼까? 라고 생각하면 플러스로 갑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니 첫 번째 어떻게 해주세요? 그냥 선생님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호로는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그 받아들이기 편하기 때문에 A 플러스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런 기호는 없어요. 수학에서. 저거를 이 기호를 대신 요걸로 쓰기로 우리가 약속을 한 거야. 수학자들끼리. 여기는 얘가 이렇게 돼 있는 얘라는 거는 함수값이라는 걸 의미하잖아. 이게 얘 값이 들어가야 되거든. 값이 아니라 상태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리미트라고 하는 건 수가 아니라 상태거든. 상태. 이제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는 중. 그지? 원래 함수에는 수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얘 때문에 x를 이쪽으로 보내두고 있는 중이구나 라는 그런 의미로서 여기는 리미트 기호를 쓰는 거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저렇게 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a 플러스를 집어넣습니다. 여기는 얘로 예를 들어보자. 0 플러스래요.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g 오브 f 0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얘가 0으로 0 플러스로 가고 있었으니까 이것 따라서 갈 거고 얘가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는 이 결과는 뭐가 되겠어? 0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0에도 종류가 꼭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0 플러스도 있고 0도 있고 0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뭔지를 직접 눈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0이라는 이 값을 기준으로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지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지 그냥 계속 0이었는지 이 세 가지를 관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고 있으면 0 플러스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얘 0 플러스죠. 그럼 얘 G 0 플러스가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됐습니다. 그럼 G 0 플러스였으니까 여기다 0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0 플러스 집어넣어야 어차피 여긴 얘는 무슨 함수니까 다항 함수니까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나 같겠죠? 0 집어넣으면 답은 4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G 오브 F 1 플러스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서 1 플러스로 가보죠. 1 플러스는 이거니까 그룹 따라 이렇게 되고 얘 그룹 따라 이렇게 되고 어디를 향해 갑니까? 마이너스 1을 향해 다가갑니다. G의 마이너스 1 근데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되겠죠. 됐습니다. 여전히 여기에 극한을 구해주세요라는 얘기겠지만 gx는 무슨 함수? 다항 함수, 연속인 함수,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 극한값 대신에 그냥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됐습니다. 요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걸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보자. 일단 뒤에 있는 거 먼저 한번 같이 해볼게요. 뒤에 있는 거. 자, 1 플러스를 하는데요. 여기 fx 먼저 1 플러스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f1 플러스니까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갈 거고, 얘는 뭐가 됩니다? 0 플러스가 됩니다. 그지? 얘는 0 플러스. 그럼 g 0 플러스가 궁금했으니까 0 플러스로 갑니다. 0 플러스로 갑니다. 어디에요? 1입니다. 얘는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사실 얘도 1 플러스라고 써야 되는데 극한의 계산 결과는 항상 여기 극한값은 빼버리고, 그지? 그 목표가 되는 그 점을 향해 다가간다는 의미로서 그 목표를 써주기로 했었거든. 마지막으로, 그지? 두 번째, 여기 얘를 바라볼게요. x가 어디로 간대요? 지금 2로 간대요. 근데 2로 가는 경우가 지금 보니까 이쪽에서 가는 거랑 이쪽에서 가는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줘야겠어? 나눠야겠다. 2 플러스 f 오브 g x. 일단 여기 이 문제가 성립하려면 얘 좌극한이랑 우극한은 같을 수밖에 없거든. 그지? 안 같으면 이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얘만 믿고 가도 됩니다. 그죠? 이거 안 구해도 된다는 소리야.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 안 구해도 된다는 소리야.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2 플러스 먼저 넣어보세요. 여기다가 G에다 2 플러스 넣어봤어요. 그럼 뭐가 됩니다? 이렇게 따라가니까 1로 다가가네요. 그렇지? 1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F1 마이너스였으니까 F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갑니다. 얘는 1이었군요. 얘는 1이었군요. 다음, 답은 1일 거야. 그렇지? 그래서 한번 믿고 가보자. 믿고 가는 게 아니라
확인해보자. 얘는 2-를 넣어달랬어. 2-는 이거니까 이것 따라서 1로 갈 거고 이것 따라서 1로 갈 거고 얘는 뭐가 됩니다? 2-. 그럼 F2-니까 2보다 작은 곳에서 2로 가져가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 되고 이 상황은 어디로 가요? 1로 갑니다. 얘도 여전히 1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됐죠? 네. 합성함수의 극한은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4번 문제 보세요. 이건 처음 보는 형태일 것 같아서 여기는 얘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만 해주려고 합니다. 처음 보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익숙하지 않으니까. 봐봐. 리미트 t가 어디로 가고 있어? 무한대.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럼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 1이 될 겁니다. 네.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 4가 될 겁니다. 그럼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예요. 그 다음 4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예요. 그럼 얘는 2 곱하기 2에다가 2 뺀 거니까 답은 2가 됩니다. 라고 써서 틀리는 겁니다. 왜 틀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거야. 근데 왜 저게 1이고 저건 4예요? 자, 리미트에 t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t 더하기 2분의 t 마이너스. 되게 신기한 거 하나 알려줄까? 정말 신기한 거. 잘 봐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3t 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고요. 6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누구나 이거는 3분의 6이구나. 여기 얘는 2구나. 누구나 찾아낼 수 있어요. 네. 근데 얘는 못해. 아. 진짜 신기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분의 이거잖아, 그지? 네. 이거는 누가 봐도 그렇진 않나 봐. 얘도 그거야. 알았죠? 됐어요? 네. 그러면 이 두 개의 의문이 한 방에 해결이 되죠. 네. 됐습니다. 진짜 신기하지? 근데 가끔 선생님 진짜 신기할 때가 있어요. 가르치다 보면은 정말로야. 정말로 이 제곱만 돼 있어도 누구나 다 하거든. 근데 1차, 2차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저게 왜 저렇게 돼요? 이런 질문 생각보다 많이 받아요. 재밌어. 어쨌든 지금 여기 얘가 1로 간다는 사실은 알겠어. 1로 간다는 사실은 알겠어. 근데 얘도 여전히 합성함수거든. 근데 그럼 여기는 얘가 1로 가긴 하는데 1보다 큰 쪽에서 가는지 1보다 작은 쪽에서 가는지를 결정 지어줘야 된다는 소리가 나요. 합성함수의 극한이니까. 이해되니? 근데 저기서 더 합성하는 게 없는데. 아? 저기서 이렇게 합성하는 게 더 없잖아요. 이게 하나의 함수잖아. 네. 이게 유리함수잖아. 유리함수를 내가 f에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라고 하면 이것도 좀 신기한 거 잘 봐봐. 합성함수라고 하면은 꼭 이제 눈으로 이제 f 오브 gx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합성함수라고 생각해. 이거는 이거 합성함수 맞아 이렇게 생각해. 근데 우리가 봐봐. 함수 fx가 예를 들어서 뭐 x의 제곱 플러스 1이었어. gx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2x였다. 2x 플러스 1이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합성함수다라고 충분히 생각하거든? 근데 있잖아. f에다가 갑자기 2x 더하기 1을 집어넣어 버리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합성함수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gx t 플러스 2분의 t 마이너스 1이에요? 다시 gx가 gx가 t 플러스 2분의 t 마이너스 1이죠. 그런 형태로 바라보면 돼요. 그다음 또 어떤 형태도 사실 못 알아보냐면 fx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못 알아봐요. 오케이? 네. 이건 뭐겠어? f 오브 f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f라는 함수를 f에다 집어넣은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얘네들도 뭐야? 다 합성함수들이야, 사실은. 그래서 그럼 잘 봐봐. 이제 이거를 이제 진짜 정석대로 푸는 방법은 뭐냐면 얘 그래프를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기억나요? 네. 진짜? x 점근선과 y 점근선을 그려주세요였어.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는 x값은 t값은 마이너스 2겠지. 그럼 요렇게 여기다가 t는 마이너스 2 하나 써줄게요. 그 다음에 요거 분의 요거 여기는 얘가 y 점근선이었지. 여기는 얘가 y는 1입니다. 이렇게 한번 써줄게요.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에다가 이제 y절편을 찍어줘야 되잖아. 그치? y절편 여기다 0,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x축, y축 좀 정확하게 써야겠네. 여기는 얘가 이렇게가 x축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얘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이쪽에 y축이 있었으니까 얘는 t축이에요. 됐습니다? 여기다 내가 0, 0 집어넣어봐. 근데 0,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은 이쯤에 있을 거야. 그치? 그럼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어? 얘 그래프는 요렇게 요 따위로 이렇게 그려질 거야. 됐습니다? 그리고 t를 어디로 보냈어? 무한대로.
t를 무한대로 보내버렸어. 그럼 얘 그래프 따라서 요렇게 가지고 얘 그래프 따라서 요렇게 어디를 향해서 나갑니다? 1을 향해서. 맞아요? 네. 그리고 정확하게는 1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됐나요? 네. 그러니까 얘 그래프를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으면은 되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얘를 식으로도만 식만으로도 사실은 할 수 있어요. 이거 봐봐. t 플러스 2분의 지금 t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여기는 t 플러스 2분의 t 플러스 2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는 얘는 t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1 마이너스 0이 됩니다. 1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이. 얘가 무한대로 가면 이거 0이잖아, 그지? 네. 근데 여기는 얘는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소 0 플러스가 될 거랍니다. 그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1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애예요. 1보다 작은 애.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찾는 것도 괜찮은데 오히려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그래프로 바라보는 걸 더 추천합니다. 알았죠? 훨씬 더 다채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두 가지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식을 가지고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얘도 같이 볼게요. 얘도 지금 그래프 그려보려고 여기 T축이야, 여기 Y축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럼 T는 2라고 하는 2라고 하는 그 다음에 여기 4 그 다음에 0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2분의 1 똑같이 나오는 거지. 이 그래프는 요렇게 요 따위로 요 따위로 그려지고 나중에 T가 어디로 가고 있어?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그럼 얘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될 거니까 얘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될 거야. 얘는 뭐가 된다? 4 플러스 이해되니? 네. 그래서 F4 플러스를 계산해 주면 얘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계산하면 얼마야? 1 마이너스 계산하면 2가 되죠? 여기는 이 값은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4 플러스였으니까 4 플러스는 뭐가 돼요? 1이 됩니다. 그죠? 여기는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4 빼기 1이라서 3이 답이 됩니다. 되나요? 여기까지는 꼭 생각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됐죠? 오케이 좋아요. 잠깐 쉬었다가 유형 5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자. 이제 또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할 건데 쓸 데가 없어요. 어디다 써야 되나요? 여기다 씁시다. 여기다가 이렇게 잘 볼게요. 좀 작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극한의 성질입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그러니까 수렴하는 거 2개를 주면은 그러니까 수렴하는 거 몇 개? 수렴하는 거 2개를 주면은 그 각각을 내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괜찮다라고 했었고 오케이? 근데 여기서 나눌 때 항상 주의해야 되죠. 여기는 얘는 분모가 뭐가 아니면 되겠어? 분모가 0이 되지 않게끔만 해주세요. 그러면 나누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고 그게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아주 쉬운 거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그냥 바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수렴하는 거 2개를 주는 게 아니라 발산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수렴 하나를 줍니다. 수렴 하나. 이렇게 줬을 때의 상황을 꼭 기억해 주세요. 발산이라는 건 이제 여기서 그냥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 이거 2개만 생각할게요. 진동하는 거 제외하고요. 이렇게 2개만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줬을 때, 그러니까 이거 2개는 이게 fx랑 gx다라고 생각했을 때, 요거 2개 각각이 뭐 알파의 수렴, 베타의 수렴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결과는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빼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데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떻게 이게 요런 거를 발견했을 때 나의 선택은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면 항상 발산분의 수렴 다시 이렇게 발산분의 수렴을 기준으로 식을 하나 마련해 주세요. 얘는 반드시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극한의 성질처럼 수렴 2개 있으면 각각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항상 뭐 해주세요? 발산분의 수렴. 왜? 무한대분의 1은 0이잖아요. 그치? 무한대분의 3도 0일 거고 무한대분의 5도 0일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도 0이고요. 다 0일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을 하나 뭐 해줄 수 있어요? 마련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얘가 F였어요. 만약에 여기 얘가 G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리미트 꼭 이런 식을 마련해 달라는 거야. 리미트 X가 어디 뭐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fx분의 gx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결과가 0이 됩니다라는 요 식을 내가 마련해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싸움입니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봐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얘가 지금 무한대로 갈 때 fx가 어디로 간대? 무한대로 간대.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하나의 함수로 봐도 괜찮다 그랬지? 이런 거 fx 빼기 gx도 그냥 하나의 함수로 봐주세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fx라는 함수랑 fx 빼기 gx라는 함수 요 두 개의 지금 상황을 준 거야. 나한테 두 개를 던져줄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여기가 무한대로 가고 얘가 2에 수렴하니까 나는 여기서 무슨 식을 만들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fx-gx라는 식을 만들 거고요. 여기 얘는 그냥 보나마나 0이군요.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어주세요를 의미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들어봐. fx가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 그럼 여기 얘가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얘도 무한대로 가겠지. 그 수렴해야 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일 거란 말이지. 맞아?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 극한의 성질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무한대랑 무한대 가지고 극한의 성질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렴하는 것만 가지고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쓰면 되게 위험해집니다. 사실 이 문제를 좀 이렇게 꼼수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알았죠? 애시당초 그런 습관을 아예 들면 안 돼.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 얘가 x잖아요. 얘 x예요. 얘 x-2 하죠. 그럼 2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서 풀어도 사실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서 설명하는 거야. 그렇게 하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알았죠? 항상 뭘 만들어주세요?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있고 그다음 수렴하는 게 있으면 발산하는 것분에 수렴하는 거가 0이 됩니다라는 이 새로운 식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여기는 얘부터 모든 풀이가 진행됩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계산하면 이건 뭐예요? 1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fx분의 gx가 될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얘가 어디 수렴한대? 0에 수렴한대요.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지? 그럼 나는 결론으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겠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gx가 어디 수렴할 운명이었군요. 1에 수렴할 운명이었군요. 라는 요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얘랑 얘를 통해서 나한테 주고 싶었던 식은 이 식이었던 거야. 오케이? 다시 얘랑 얘를 통해서 나한테 주고 싶었던 식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 식이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진짜 실제로 궁금했던 녀석이 이 녀석이잖아요. 이 녀석을 생각할 때 얘를 내가 구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구하면 될까에 대한 생각. 간단해요. 이런 모양 나한테 준 건 이거밖에 없거든. 지금 저 두 개의 형태를 통해서 여기는 얘를 준 거거든. 그럼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요거를 이용해서 요걸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봤더니 fx분의 gx라는 이 모양이 필요해요. 그렇지? 이 모양으로 저희는 저 식을 변형할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랬더니 생각해봤더니 여기는 얘를 똑같이 이렇게 해서 fx를 나눠버려요. 여기는 얘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fx를 나눠버려요.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면 여기는 이 식이 뭐가 되겠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계산하면 2가 될 거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3 fx분의 gx가 될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면 또 1이 될 거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fx분의 gx가 될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식은 이 식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여기 얘가 1로 간대잖아. 수렴하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니까 다 되지 지금은. 1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2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1이 되면서 답은 마이너스 2가 되는군요.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게 중요한 얘기다 이거.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극한의 성질을 사용할 때는 수렴하는 거 두 개 있으면 의심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되지만 하나만 의심해, 뭐만 의심해? 분모가 0이 되지 않는지만 의심해. 그렇죠? 그리고 발산이랑 수렴을 줬어. 발산 주면은 답이 없어요. 발산 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정형꼴에서 발산 주면서 여기는 얘가 무한대로 갑니다. 발산 두 개 곱한 게 무한대로 갑니다. 이 정도밖에 없단 말이야. 나머지는 없어요. 발산 수렴은 요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겠죠.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라는 요 사실을 정확하게 딱 인지하고 요걸 준비해 놓고 있어야 돼. 저 식을 보면 자동으로 걔가 떠올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하나가 무한대, 하나가 발산하고 하나가 수렴한다. 저렇게 두 개를 나한테 줬으면은 딱 이런 형태로 문제가 풀리겠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이미지로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잘 기억해놨다가 잘 생각해봐야 돼. 알았죠? 넘어가서요. 넘어가서.
얘 같은 경우 봐봐. 얘 같은 경우. 얘는 지금 나한테 뭘 주고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주고 있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거야. 알죠? 주고 있는 걸. 그러니까 극한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선생님은 사실 저런 문제를 보면은 어떻게 풀 생각을 하냐면 모양을 맞춰야겠다. 모양을 완전히 맞춰서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 이건 너무 쉽다. 이건 너무 쉽죠? 너무 쉽죠. 봐봐. 얘 같은 경우 지금 뭐냐면 이게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3이 될 거거든. fx 이렇게 될 거거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생긴 애가 어디 수렴한다? 3분의 1에 수렴한다고 난 받은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애는 어디 수렴하겠어? 마이너스 5에 수렴할 거야. 라고 받은 거고. 그러면 그거 두 개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의심하지 말고 마이너스 5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서 그럼 마이너스 3분의 5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건 간단하잖아, 그지? 근데 문제에서 계속 볼까? 이렇게.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 쳐볼게요. 이건 더 쉬워. 이건 넘어가고. 이렇게 주어져 있다 쳐보자. 얘는 지금 나한테 뭘 준 거냐면 수렴하는 거 두 개를 준 거예요. 맞아요? 여기 가만히 보니까 얘는 수렴한다고 줬고 얘는 수렴한다고 줬어요. 이거 하나의 함수고 이것도 하나의 함수죠? 네. 하나의 두 개의 함수가 수렴한다로 준 거고 나는 이 두 개의 함수를 통해서 뭘 만들고 싶은 거야? gx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gx를 만들려고 했더니 얘에서 얘를 빼버리면 2gx가 되잖아. 그럼 걔를 반으로 나누면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뭐 해주는 거야? fx에서 뭘 뺄 거야? 일단은 fx 빼기 2gx를 할 거야. 여기는 얘의 극한을 이렇게 돼 있는 얘의 극한을 구해본다면 x가 a로 간다 이렇게 된다면 여기는 얘는 3 빼기 마이너스 9니까 1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얘랑 얘랑 없어지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뭐가 됩니다? 2gx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얘가 12였으니까 얘가 뭐가 됩니다? 6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지. 이건 간단해요. 알았죠? 그리고 이런 거 풀 때 선생님이 하나만 좀 부탁할게. 이렇게 하면 이제 풀 때 이렇게 풀 리미트 다 떼버려. 아 fx가 3이구나. fx 마이너스 2gx가 마이너스 9구나.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이제 gx 구해야지 이렇게 푸는 경우 되게 많단 말이야. 안 돼요. 알았죠? 우리 서술형도 대비를 해야 되고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fx가 3이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리미트 x가 3으로 a로 갈 때 fx가 3이라고 말한 거지. 요거는 조금 신경 써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귀찮아도 저희는 저 기호 정확하게 써가면서 그 의미대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나도 옛날에. 됐습니다. 오케이. 넘어가세요. 그럼 요거는 어떨까? 아이고.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질문으로 받을게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6번의 별표, 유형 6번의 별표. 합답형 문제, 기억니은 디귿 문제, 옳은 걸 골라주세요.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여태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것들을 몽땅 다 극한의 성질도 이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수렴 두 개도 이용해야 되고 발산 수렴도 이용해야 되고 정형 발산도 이용해야 되고 부정형도 이용해야 되고 여기는 얘네들을 몽땅 다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됐어? 한번 가볼게요. 봐봐. 여기는 얘의 값이 존재하고 얘의 값이 존재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함수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죠? 여기 하나의 함수랑 하나의 함수 두 개의 값이 존재하는데 수렴하는 게 몇 개였어? 두 개였어. 그지? 분명히 나한테 수렴하는 거 몇 개 줬어? 두 개 줬단 말이야. 그죠? 그럼 나는 이제 뭘 써야겠구나, 극한의 성질 써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럼 잘 봐봐. 내가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통해서 여기는 얘를 만들려면은 얘를 얘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밑에 여기다 fx 이렇게 써버리면 되잖아. 그럼 분명히 얘는 fx분의 뭐라고? fx분의 fx gx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요거 수렴한다며 요것도 수렴한다며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 약분해서 여기는 이 결과 gx 수렴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항상 선생님이 뭘 조심해? 나눌 때 조심해라. 나눌 때 조심해.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보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틀린 겁니다. 이게 맞는 게 아니야. 왜 틀린 거냐면 봐봐. x가 예를 들어서 0으로 간대. 얘가 0으로 간다고 쳐봐. 얘가 0으로 간다고 쳐봐. 얘가 x의 제곱이었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오케이?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게 x분의 1이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지금 x의 제곱에다 곱한 게 x분의 1 한 거니까 여기는 이 결과는 뭐가 되냐면 x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얘 0에 수렴하고 여기는 얘도 뭐에 수렴해? 0에 수렴하죠. 그죠? 근데 x분의 1 이렇게 돼 있어. x가 0으로 간다. 이건 뭐예요? 발산하는 거죠. 수렴하지 않을 수 있어. 분모가 0으로 가는 경우는 나눠줬을 때, 그러니까 수렴하는 거 두 개 줬을 때 내가 주의할 사항은 뭐겠어? 분모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눴을 때 상황,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주의해주면은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저 기억 같은 건 함정이 엄청나게 많이 빠지는 형태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뭐 하고 싶었어? 얘랑 요 두 개의 함수가 각각 수렴합니다. 존재합니다. 수렴합니다. 이렇게 준 거예요. 수렴하는 거 몇 개 줬어요, 여전히? 2개 줬어. 그럼 두 개의 함수를 내가 지지고 곱고할 거야. 이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거야. 했을 때, 봐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가지고 여기는 얘를 보자 한다면 당연히 gx분의 fx분의 fx를 하면은 얘가 gx가 되고 그러니까 얘분의 얘로 접근할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0이 아니라는 전제에 있었어? 없었어. 오케이? 그래서 보나마나 답은 디귿이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가질 때 여기는 얘를 만들려고 한다면 여기는 얘 둘 중에 하나 분모로 내려가야 된단 말이야. 그죠? 분모로 내려가는 애가 0이 아니다라는 보장이 있어야만, 오케이? 보장이 있어야만 제가 성립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됐지요? 오케이. 다음. 이런 건 어때? 여기는 얘가 또 이거 함수 하나 준 거고 이거 하나 함수 준 거란 말이야. 그럼 두 개의 함수를 줬어요. 그럼 두 개를 가지고 내가 수렴하는 거 줬으니까 두 개 가지고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할 건데 여기서 지금 가면 보니까 얘랑 얘를 통해서 얘를 만들고 싶다면 두 개를 뭐 하면 되겠어? 그대로 곱하면 되지. 그럼 곱하는 거는 내가 뭔가 전제 깔려 안 깔려? 안 깔려. 그냥 곱하면 무조건 돼. 이거 무조건 돼. 이런 식으로 찾아가. 느낌 알겠니? 그 느낌만 잘 찾아가면 됩니다. 이건 다 풀어줄 거예요. 두 개밖에 없고. 오케이? 봐봐. 62번 보세요. 62번 보세요. 자, 보자. fx가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값이고 존재하지 않는데 둘 다 뭐 한다는 얘기? 발생한다는 얘기. 네. 맞아? 둘 다 발생한다는 얘기. 그럼 발생하는 거 가지고 내가 뭔가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치? 내가 알고 있는 성질과 전혀 위배되는 형태야. 그치? 알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 발생하는 것도 어디로 가는지, 무한대로 가는지, 진동하는지도 몰라. 그냥 수렴하지 않는다고만 준 거야. 그치? 요건 얘는 뭐 합니다? 보류합니다. 오케이? 알고 있는 거 먼저 하자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문제 풀 때도 항상 그런 식으로 가면 좋겠어요. 보류합니다. 그냥 넘어가. 괜찮아. 다음, 보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함수 몇 개 줬어요? 2개 줬어요. fx 플러스 gx라는 함수 줬고요. fx 빼기 gx라는 함수 줬어요. 요거 두 개를 통해서 뭘 만들고 싶었어? 얘를 만들고 싶었어?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하면 2fx가 되고 걔를 2로 나누면 괜찮잖아. 그지? 그럼 더하기 하는 거는 제한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 다음에 2로 나눌 거야. 2는 0이 아니잖아. 그지? 나눠도 괜찮겠죠? 함수가 괜찮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존재할 겁니다. 이런 거 바로 찾아가면 됩니다. 됐어요? 다음. 디귿 봅시다.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각각 존재한대요. 여전히 함수 나한테 몇 개 줬니? 2개 줬어. 2개 수렴하는 거 줬어.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럼 수렴 2개 줬으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되겠구나라는 생각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뭘 만들고 싶어? gx 만들고 싶어. 근데 여기서 gx를 만들려면은 fx분의 fx gx를 해서 얘가 분모로 내려갈 거고 얘가 분자에 있을 거야. 그러면 gx가 될 거란 말이야. 됐어? 그럼 나누는 상황이잖아. 그럼 분모가 0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여기서 줘버렸는 거야.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다음, 리를 봅시다. 모든 양수에 대해서,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작아요. 이렇게 돼 있고요. x가 a일 때 여기는 얘랑 얘가 각각 존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극한의 대소관계 이야기였지. 극한 대소관계에서 여기 등호가 붙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도 다시 한번 여기다가 써줄게요. 자, 여기다가 합니다. 그렇죠? 자, 극한의 개념 다 써놓고 가는 거야. 왜냐면 눈에 좀 보고 가라고, 알았지? 네. 선생님이 지금 봐봐. 개념이 없는 내용을 설명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개념 가지고 푸는 거예요. 개념만 제대로 딱 머릿속에 잡혀 있으면은 진짜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좀 어렵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개념 먼저 잡고. 극한의 대소관계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gx, 지금처럼 fx, gx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었을 때 각각 수렴한다면 그러니까 수렴하는 거 몇 개 줘야 돼? 마찬가지. 수렴하는 거 2개 줘. 봐봐, 이 조건이 되게 중요해요. 수렴하는 거를 2개 줘야 됩니다. 이 상황. 그러니까 fx도 수렴해야 되고 gx도 수렴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일 때는 그 수렴하는 값이 알파라고 하고 수렴하는 값이 델타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이렇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뭐가 붙어요? 등호가 달라붙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예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x분의 2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얘가 fx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4 이렇게 해볼게요. 오케이?
무한대로 하니까 얘는 양수일 게 분명하고요. 얘가 2고 얘가 4니까 반드시 얘보다는 얘가 더 컸을 거예요. 근데 얘 수렴하는 값 얼마야? 0이죠. 네. 얘 수렴하는 값 얼마야? 0이죠. 같아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얘는 항상 얘가 조금이라도 더 클 것 같지만 같아질. 극한은 마지막 그 목적지를 향해, 그 목적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 목적지가 중요한 거니까 여기는 얘는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극한의 대수 관계였어요.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저 보류했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하기 전에 보기를 보는 거야. 그렇죠? 있어요. 보기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랑 니은 디귿이 있으면 보류를 해야 되지만, 네. 보류를 내가 계산해야 되지만, 그죠? 만약에 기억 니은 디귿이 없고 니은 디귿만 있다거나, 아니면 기억 니은 디귿이 있고 니은 디귿이 없다거나, 그러면 답은 하나잖아. 네. 됐어? 그러니까 보류 같은 거는 시험 기간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선생님 이런 거 되게 싫어하지만 너희들 최선을 다해서 점수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죠? 빠르게 풀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둘 다 있는. 둘 다 있네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이럴 때는 뭐 해야 돼? 여기는 얘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문제 풀었으면 좋겠어요. 네. 됐죠? 그럼 이제 한번 가보자. 보류해놓은 거는 항상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배운 개념 가지고 풀 수 있어 없어? 없어. 개념 가지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지? 발산 두 개라고 했으니까. 이럴 때는 내가 뭘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거의 대부분이 거의 90% 이상이 발례를 듭니다. 발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 두 개를 만족하지만 얘는 만족하지 않는 걸 찾아주세요. 이런 뜻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는 발상해, 얘도 발상해. 근데 여기는 얘가 수렴해. 를 발견하게 된다면 이 명제는 틀린 명제가 되는 거죠. 그지? 그 발례를 찾아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발례를 찾아봅시다. 얘는 뭐 하고 싶었어? 수렴하고 싶었거든. 그럼 이렇게 한번 봐보죠. x-a분의 1 x-a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번 가볼게. 둘 다 발산하겠지. 근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빵! 수렴하네. 그지? 그럼 이건 틀리네. 나는 니은 디귿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보류는 좀 허무해요. 그죠? 보류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개념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찾아야 되거든. 근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보류를 해놓는다는 얘기고, 보류를 해놨을 때 보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답이 있으면 찾으면 되지만, 보류를 했는데 답이 둘 중에 하나 이지선다가 돼버렸어. 그러면 항상 발례를 줄 생각을 해줘야 돼. 그리고 선생님이 좀 애매하게 말할게요. 60%는 이런 명제는 틀려요. 왠지 알고 있어? 왜요? 발례를 찾는 거예요. 발례를 찾는 거죠. 네. 발례를 찾아내면 얘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거지. 네. 나는 얘를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발례를 찾는 중이거든. 근데 발례를 도저히 못 찾겠어. 그래도 발례가 어딘가에 있을 거야.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지만 또 혹시 몰라. 그래서 60%라고 한 거야. 틀렸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오케이? 네. 어쨌든 발례를 찾아주려고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발례 찾으면 되는 거고, 발례를 못 찾겠다 싶으면 그냥 틀렸다고 봐. 그리고 문제 틀려오고 나를 원망하지 말고. 그렇죠? 됐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유형 7번부터 가는 내용들은 이제 좀 쉬워요. 이제 여기는 요걸 가지고 보는 거. 부정형이죠. 0분의 0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각각의 해결 전략들이 있었고, 그 해결 전략대로만 그냥 문제를 풀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특별히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부분이 없을 것 같네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은 다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보면서 어려워 보이는 문제만 선생님이 뽑아서 문제를 풀어줄게요. 그렇죠. 근데 유형 10번하고 11번은 설명을 좀 들어요. 오케이, 좋아요. 이거 한번 해볼까? 잘 봐봐. 0분의 0꼴이지. 이거 어려워 보이지 괜히? 뭐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되게 쉬워요. 그냥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얘를 있잖아. 얘를 이용해서 풀 생각을 하는 거야. 최선을 다해. 얘는 얘를 이용해서 풀 생각을 하는 거야. 알았죠? 일단 여기는 얘 중에서 보이는 거 먼저 할게요. fx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fx-1이 될 거예요. 분자. 그죠? 분모도 뭐가 돼요? fx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뭐가 되겠어? 뭐가 남아?
x제곱 마이너스 4만 남잖아. 그럼 이속으로 된 거니까 약분시켜서 없애버리면 되겠지. 네. 됐어? 그럼 얘는 뭐가 돼? x 마이너스 2에다가 x 더하기 2가 돼버렸고요. 그럼 얘는 fx 마이너스 1이 되겠어. 겁먹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해줄 수만 있었다면 이만큼이 얼마입니다. 이만큼이 얼마입니다. 4입니다. 네. 요만큼은 얼마였어? 마이너스 4였어. 답은 마이너스 1이군요. 이게 괜찮나? 오케이? 네. 그러니까 차분하게 식을 정리해가면서 이런 형태랑 좀 비교해가면서 만들어줄 수만 있으면 되게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아니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무리식 주어져 있을 때 근호가 있을 때 유리화하는 경우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해서 항상 명심해요. 0분의 0꼴이랑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만 유리화하는 겁니다. 알았죠? 꼭 기억해. 알았지? 유리화를 하고 나면 뭐가 생기겠어? 0이 되는 인수가 생길 거야. 분모 문제. 그럼 약분해서 없애주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는 뭐 특별하게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됐습니다? 넘어가. 유리화 두 개 동시에 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넘어가고요. 유형 9번.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봐봐. 여기서 봐봐. 이 근호 있잖아. 그럼 유리화 먼저 해야지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순간부터 이미 망한 거예요. 알았죠? 그냥 망한 거야. 알았죠? 이따가 왜 그런지 그냥 보여줄까? 봐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어요. 뭐라고 할까?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x 분의 뭐라고 할까? 루트 아니 좀 쉽게 해서 요거는 2x 이렇게 하면 가. 오케이? 여기 근호 봤네. 유리화 해야지. 유리화를 할래요. 그래서 유리화를 해가지고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x를 분모 문제 똑같이 곱해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분자가 뭐가 돼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라고 분모가 뭐가 돼요? x제곱 더하기 x 빼기 x제곱이 x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x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됐어요? 약분해서 없어지네. 되네. 좋네. 이거 딱 봤더니 남은 걸 봤더니 또 다시 뭐가 됐어?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됐어. 그럼 이제 뭐 해야겠구나? 유리화 해야겠구나. 유리화하자.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 유리화합니다. 다시 뭘 곱해줄까요?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루트 x를 분모 문제에 곱해줍니다. 이렇게 곱해줍니다. 루트 x가 아니죠.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분모는 뭐가 되고? 루트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x 이렇게 될 거고요. 분자는 얘 빼기 얘를 한 거니까 얘 빼기 얘를 얘 제곱 빼기 얘 제곱 한 거니까 뭐가 되겠어? x가 될 거야. x 여기 앞에 이렇게 있어. 근호 있네. 유리화 해야겠네. 근데 그게 처음 인식이었잖아. 뭐 한 거야 이게? 무한 반복입니다. 유리화를 두 번 하면 자기 자신으로 바뀌어요. 네. 명심해요. 알았죠? 유리화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 걔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바꾸려고 유리화를 하는 거야.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에서 이미 유리화가 돼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다시 유리화를 하려고 덤벼들면 큰일 납니다. 그죠? 이거 그냥 바로 뭐로 보면 최고차의 개수 b로 보는 거죠. 1 더하기 1분의 2입니다. 그죠? 답은 1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내가 무한 루프에 빠져가지고 유리화하고 또 유리화하고 유리화하고 또 유리화하고 시간 다 가서 시험은 끝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근호가 있는 경우는 언제만 유리하다? 0분의 0꼴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만 유리화한다. 여기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항상 뭐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얘는 항상 마이너스 x를 t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x를 마이너스 t로 바꿔주세요. 똑같은 얘기죠. 얘는 일단 이거 바꿔놓고 시작합니다. 그럼 결과가 리미트 t가 뭘로 갑니다? 무한대로 갑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먼저 바꿔놓고 시작합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저거는 완벽하게 머릿속에 습관으로 잡혀있어야 됩니다. 알죠? 펜이 먼저 가도 되거든요. 알죠? 마이너스 무한대를 봤어? 일단 바꿔야지. 바꿔놓고 새롭게 생각하는 거. 그럼 바꿔볼게요. 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갑니다로 바뀔 거고요. 여기 대신에 x 대신에 마이너스 t 낼 거잖아요. 그지? 마이너스 t를 낼 거니까 제곱하면 그대로 낼 거야. 그냥 4t 제곱 될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t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마이너스 t니까 플러스 t. 그렇지. 루트 t 제곱 여기 길게 썼어. 마이너스 2t. 됐음? 잠깐만. 자, 여기 얘가 이제 한번 보니까 이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분의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여기서 하나만 쓴 팁 하나 알려줄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있지?
요거는 분모와 분자의 차수만 보죠. 맞아요? 여기는 얘의 차수랑 얘의 차수가 같으면은 개수 B에 수렴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의 차수가 더 크면은 0에 수렴할 거고 얘의 차수가 더 크면은 발산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 있잖아. 여기는 얘가 수렴하려면, 여기는 얘가 수렴하려면은 어때야 되냐면 일단은 차수, 양쪽의 차수가 같아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개수까지 같아. 왜냐면 잘 봐봐. x에서 빼기 2x를 해봐. 그럼 얘는 마이너스 x잖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얘가 차수 같았을지라도 앞에 있는 개수가 어떠니까 다르니까 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잖아, 그지? 마찬가지 3 루트 뭐 x의 제곱 플러스 1이 있었어. 마이너스 뭐가 있었어? x가 있었어. 그러면 이거 1차 똑같거든. 그치? 그냥 볼 필요도 없어요. 왜? 얘 1차 똑같은데 얘는 개수가 3이고 여기 개수는 1이거든. 그치? 그럼 얘는 어디로 갈 거야? 무한대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됐나요? 여기는 얘가 어떨 때만 얘랑 차수가 같고 개수까지 같을 때만 유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뭐까지 같아야 된다? 개수까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왜 했냐면 선생님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1차. 이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거든. 그럼 이거 유리화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상황인데 유리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얘는 몇 차? 1차. 얘는 몇 차? 1차. 얘의 개수가 얼마였어? 1이었어. 얘의 개수는 2였잖아. 그럼 1에서 2 뺀 거니까 맞아요? 그럼 밑에 마이너스 쪽이 더 커지겠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운명입니다가 그냥 바로 보이면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래요. 그래서 얘는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 꼴입니다라고 벌써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라고 그냥 같이 해석을 해버리면 최고차의 개수 B 루트 4는 얼마야? 2죠. 여긴 얘는 얼마야? 1이죠. 그 다음 얘는 얼마야? 1이죠.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는 3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아주면 됐죠? 이런 거는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차수도 같아야 되지만 개수까지 같아져야 수렴할 자격이 있습니다. 알았죠? 됐고요. 크게 어려운 거 없어 보이네요. 크게 어려운 거. 요런 거 한번 볼까? 나한테 fx를 줬니? x분의 fx를 줬니? 그렇지. x분의 fx도 하나의 함수라고 했어. 그리고 x분의 fx만 내가 뭔가 계산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내가 x분의 fx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x분의 fx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은 여기는 얘를 어떻게 할까? 여기는 얘는 fx가 제곱이고 여기는 얘는 뭐가 있어? fx 하나밖에 없다. 그죠? 여기는 얘 x 제곱이고 x 제곱 있어. 이럴 때 있지. 이럴 때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지잖아. 문제가 어려워지면은 오히려 심한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알았죠? 다시 잘 봐봐.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기본은 뭐였냐면 사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였어. 이걸로 계산하는 게 아니었어. 그렇지? 이걸 하다 보니까 귀찮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산하고 있었던 것뿐이지 원래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됐나? 그럼 잘 봐봐. 여기 얘가 수렴한다는 건 얘가 1차였으니까 얘는 몇 차였다는 소리고? 1차였다는 소리고. 그렇지? 그럼 얘는 2차잖아. 2차 1차지. 그 다음에 2차 2차겠지. 맞아?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은 몇 차? 2차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x제곱으로 나눠버리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냥 나눕니다.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3-x 곱하기 x라고 할게. fx 이렇게 할게. 그럼 2 더하기 x분의 fx 전체가 됩니다. 제곱이 되는 거죠. 됐나요? x제곱으로 하네요. x제곱으로 나눈 거야. 네. 그래서 얘 나눠준 거고 얘는 x제곱이니까 2개. 여기는 없어진 거고 여기는 전체 제곱이니까 x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봐봐. 얘가 어디 수렴해? 2에 수렴해. 여기는 얘가 어디 수렴해? 2에 수렴해. 근데 잘 봐봐. 여기는 얘는 뭐였어? 무한대로 가자. 그럼 무한대분의 2가 되겠네? 그럼 얘는 정형이야. 0이 된다. 됐어?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2 더하기 4가 됩니다. 답은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가면 됐습니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주면 됩니다. 형태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자꾸 바꾸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바꾸는 거의 기본은 뭐야? 개념입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됐고요. 마이너스 무한대 있으니까 치환하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도전해보고 안 되는 거 다음 시간에 질문드릴게요. 자, 유형 10번이 질문이었다고? 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잖아. 일단 첫 번째 봐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뭘 할까? 바꾸자. 바꾸자. 자, 리미트. t가 어디로 갑니다? 무한대로 갑니다. 루트. 큰 차수부터 써줄게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보니까 무슨 꼴 돼버렸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돼버렸어. 그럼 차수 먼저 봅니다. 이 몇 차? 1차. 몇 차? 1차. 개수 봅니다. 1. 똑같죠? 마이너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 빼기 무한대 꼴. 1 똑같죠? 그러니 이제 뭐 할 수 있겠어? 수렴할 거야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수렴할까를 고민해 봤을 때 당연히 이제 뭐 할 거야? 유리화를 할 거야. 됐습니다? 네. 유리화를 할 거니까 분모 문제 뭐 할 거야? 루트에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 플러스 t를 곱해주고 이거 제곱 이렇게 보면 되겠다. 됐습니다. 해서 해봤더니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뭐가 돼버렸어요? 루트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 더하기 t 이거 분해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무슨 꼴 돼버렸네?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이거 무한대 분해 무한대 꼴 돼버렸네.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 b로 갑니다. 얘는 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요.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찾아가면 됩니다. 됐죠? 이런 식이에요. 분모에 무한대가 있어 똑같지 뭐. 무한대 빼기 무한대 분의 1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어차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있으니까 얘는 유리화를 해야 되는 근거가 있으니까 유리화를 해야 되는 운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네. 됐죠? 가우스가 있네요. 가우스 안 나오려나? 할까. 하나 팁만 알려줄게. 가우스를 바라봤을 때잖아. 가우스를 바라봤어. 여기 얘 범위에 신경 쓰라고 했었지. 근데 혹시라도 만약 x가 무한대로 간다면 가우스 x는 그냥 x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가우스를 그냥 괄호 취급해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왜 그런 거냐면 어차피 여기는 얘가 한없이 커지겠지. 맞아요? 어차피 여기 있는 얘가 하는 역할은 그 소수점을 떼버리는 역할이란 말이야. 그렇지? 소수점을 떼버려. 소수 부분을 없애버린다는 의미야. 근데 무한대의 세계에서 이렇게 무한대의 세계에서 이만큼 빼버린다고 뭐 달라지겠어? 안 달라져. 절대 안 달라져. 그러니까 가우스 x는 그냥 x라고 봐도 돼. 그러니까 봐봐. 가우스 안의 값을 항상 관찰을 할 텐데 여기는 얘가 어디로 가는지 먼저 확인해봤더니 무한대로 가. 그럼 가우스는 그냥 과감하게 지워버려. 오케이? 가우스 x는 그냥 x로 취급해도 정확하게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항상. 됐죠? 넘어. 근데 요거는 이제 팁으로 알아두고 있으면 좋아. 그러니까 아무 때나 없애는 거 아니다. 그렇죠? 무한대로 갈 때만 없애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그다음 11번으로 가볼게요. 11번. 자, 얘는 지금 무한대 곱하기 0꼴 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무한대 곱하기 0꼴한테 쓰지도 않아요. 항상 쓰지도 않아.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요 식들을 내가 뭐하거나 통분하거나 유리하거나 정리해가지고 잘 바꿔주면 결국 얘는 얘 아니면 얘로 바뀌게 됩니다. 오케이? 그냥 식 정리만 하면 내가 보기 편한 형태로 변형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잘 봐봐. 무한대 곱하기 0이라고 했는데 이 0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뭐라고? 무한대분의 1이라고 바라봐도 괜찮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 얘는 뭐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0분의 1이라고 바라봐도 괜찮잖아. 그럼 얘는 0분의 0꼴이라고 바라봐도 괜찮다는 소리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로 바뀔 일은 없겠다. 그렇죠? 쟤는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면 이런 꼴이라고 생각, 얘를 이렇게 바꾸면 이런 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어차피 이거 계산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자, 여기 얘 통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얘랑 얘 최소 공것은 2x- 이렇게 해줄 거고요. 얘랑 곱해서 2x 제곱에 얘랑 곱해서 플러스 x- 이렇게 해줄 거예요. 거기에 뭐가 달라붙었어? x 더하기 1 달라붙었어. 여기 있는 얘 리미트 x가 마이너스 0분의 0꼴 극한. 끝. 됐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거 인수분해 한 다음에 약분해가지고 계산하면 그냥 그대로 나올 거예요. 다음 요거 보자. 83번.
요거는 그러니까 간단한 센스. 잘 봐. 사실 이거 미분으로 풀어도 되는데 미분으로 한번 풀어볼까? 우리 미분 배웠어. 둘다 풀어요. 아니 둘 다.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 이 보기 싫거든. 그지? n분의 1이면 보기 싫거든. 그래서 치환할 거야. n분의 1을 뭐라고 치환할 거냐면 h라고 치환할 거야. 그 h가 어느 거였어? 해봤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 n은 뭐니까? h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럼 얘는 h분의 1의 제곱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h제곱분의 1. 됐습니다? 그럼 얘는 f 1 더하기 3x 마이너스 f1에 뭐입니다? 제곱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통째로 가자. 통째로 제곱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됐습니다? 미분은 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원래대로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 처음 시작할 때 미분 처음 할 때 얘기했지만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0분의 0꼴의 극한이라고 했어요. 그치? 0분의 0꼴의 극한 중에 저 모양을 미분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그 극한 자체를 그냥 풀어주는 거.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여기서 이제 이 상태까지 발견한 건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 근데 여기서 이제 미분 쪽 개념으로 적용하면은 아 얘는 3f'1이구나 이거 몇 개 제곱이구나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요. 그치? 그게 아니었다면 뭐 하면 되겠어요? 집어넣습니다. 오케이? 일단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가지고 전개 다 한 다음에 0분의 0을 극한 만들어가지고 풀면은 풀릴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배운 사람. 그치? 훨씬 낫지. 그래서 이거 미분해가지고 1 집어넣은 다음에 3배 해가지고 제곱하면은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됐죠? 이제 배운 건 적절하게 써먹어도 됩니다. 서술형에서만 안 쓰면 돼요. 알았죠? 근데 새로운 거가 서술형에서 이제 다른 개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개념이라든지 뭐 다른 개념을 허용한다고 선생님이 들어가지고 꼭 물어봐봐. 이거 이런 거 풀 때 미분으로 풀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봐. 그래서 안 돼. 그러면은 안 하면 되고, 글쎄 그러면 하면 됩니다. 됐어? 다음 볼게요. 자 보자. 여기는 얘. 자 가우스가 있어. 무한대로 가지. 3분의 무한대로 무한대일 거야. 네. 그지? 그럼 얘 뭘로 보라고? 무한대로. 아니 뭔 소리? 바로. 네. 그래 3x분의 뭐야? 6x. 아 너무 이쁘다. 가우스 있다가 쫄지 마요. 무한대로 가는 경우는 이렇게 그냥 해결해 버립니다. 됐죠? 네.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미정계수 됐죠? 거의 다 했네요. 자 일단 미정계수 결정에 대해서는 그래요? 이기는 좀 애매하네. 내실까요? 자 봅시다. 그래서 미정계수 결정에 관해서는 선생님이 좀 그 앞에 있는 개념 있지. 그 특강을 봤으니까 인수정리라는 걸 봤을까? 아직 안 봤을 거야. 이제 항등식까지만 봤지. 인수정리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좀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봐봐. f 알파가 0이면 fx는 반드시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하는 게 인수정리거든요. 이게 이 말뜻을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f 알파가 0이다라고 하면 fx는 반드시 x-알파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항식 fx잖아요. 다항식 fx. 근데 여기다가 봐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되니까 얘가 3의 수렴만 되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기 있는 얘는 뭘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보자마자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놓고 봤더니 그럼 여기는 얘를 이렇게 지금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 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는 몫이 궁금한 거니까 여기는 얘는 나머지 조립제법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랑 A랑 B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여기가 1이었고 마이너스 1이었네. 1,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그냥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될 거고 나머지는 0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뭐였다는 소리고
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었던 소리가 돼버리는 거고 여기는 얘랑 얘랑 약분해서 없어지니까 이제 0분의 0번이 아니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봤더니 이 결과는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되면서 이 값이 3입니다라고 한 거니까 a 값은 5가 되네요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a가 5였으면 이제 여기다 넣는 거예요. a가 5였어. 그러니까 b는 얼마가 됩니다? 4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답은 9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인수정리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근데 이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라 이렇게 근호가 있으면 좀 골치 아플 때가 또 있긴 해요. 근호 있는 것도 있다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보고 갑시다. 봐봐.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거야. fx 지금 몇 차식? 3차 다항식이죠? 다항식인데 분모 1 넣으면 0 될 거고요. 1 넣으면 0 돼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1 넣었을 때 0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얘는 반드시 뭐를? x-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해서 여기는 얘는요 뭐가 됩니다? 1이랑 a랑 b랑 상수항이 없으면 안 쓰는 게 아니라 0이라고 쓰는 거죠. 얘를 1 가지고 인수분을 해봤더니 1이랑 a 더하기 1이랑 a 더하기 1이랑 a 더하기 b 더하기 1이랑 a 더하기 b 더하기 1이랑 a 더하기 b 더하기 1. 일단 얘가 0입니다. 이렇게 확보하고 갈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해서 여기 위에 있는 이 상황을 봤더니 어떻게 된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갑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x-1분의 뭐가 돼요? x-1에다가 뭐가 돼요? x의 제곱 더하기 ax 다시 a 더하기 1x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어?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그냥 누가 봐도 0이잖아. 문제에서 0이 더 준 거니까 이건 그냥 0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해서 이제 얘랑 얘랑 약분해서 1을 집어넣어 봤더니 1 더하기 a 더하기 1이 돼요. 얘가 6이라고 준 거니까 a 값은 4였습니다. a가 4였으니까 b는 얼마였어? 마이너스 5. 됐습니다? 그러면 fx가 완성이 됐죠. fx는 뭐였겠어요? x의 세제곱에 플러스 4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의 x였습니다. 여기다가 2 집어넣어서 답 풀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항식으로 주어졌을 때 인수 정리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기억해서 그거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내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근호가 있는 걸로 바로 넘어가 볼게. 오케이. 근호가 있는 건데 여기 얘는 지금 유리화를 할 거야. 일단 첫 번째 마이너스 무한대 봤으니까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바꿔줍니다. 그렇죠? 리미트 at의 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bt인데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다. 여기는 얘가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뭐 할 거야? 유리화 할 거야. 그렇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같으니까 유리화 할 거야. 얘는 루트 a 제곱 더하기 b 다시. 근데 여기서 이거 한번 가져가 볼까?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요. 여기 얘는요. 유리화를 하긴 할 건데 유리화하기 전에 일단은 차수 같은 얘의 차수랑 얘의 차수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 먼저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같았다면 얘네들의 개수랑 그치? 얘네들의 개수까지 같아야만 얘가 수렴할 조건이 될 테니까 여기는 이렇게까지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 얘가 지금 1이잖아요. 여기는 얘도 개수가 루트 a잖아. 루트 a가 1이 되려면 a가 1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a는 그냥 1이다라고 그냥 바로 해결하고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게 되게 편해요. 이거 어디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야. 됐어? 어쨌든 누가 가르쳐줄 수도 있지만. 볼게요. 여기 유리화 할 거야. 그럼 이 루트 뭐가 돼? t 제곱 더하기 bt 플러스 t 요거 분해.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이니까 bt가 될 거야. 리미트 t는 여전히 어디로 간다? 무한대. 그러니까 1 더하기 1분의 p, 2분의 p가 1입니다. 아, b가 얼마였구나? 2. a는 얼마였구나? 1. 답은 2가 더합니다. 됐죠? 근호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문제 좀 많이 풀어보면서 실제로 적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문제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해보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이런 것도 바로 찾아갈 수 있어요. 봐봐. 이게 무한대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지. 몇 차? 1차. 몇 차? 1차. 최고차계수 2. 최고차계수 2. 됐어요? 그러고 나서 뭐 유리화해서 풀어주면 돼요. 됐죠? 다음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기 다항식 결정 이쪽으로 와서 다항식 결정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앞에 미정계수 결정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시켜 주세요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다항식에 처음에 관심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는 거냐면 다항식 fx다 그러면 일단은 차수 먼저 보는 거야. 차수 몇 차 이거 먼저. 오케이? 몇 차인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얘가 만약에 3차 이렇게 나왔어, 2차 이렇게 나왔어, 1차 이렇게 나왔어. 상수는 뭐 거의 안 나올 테니까. 그래서 3차 나왔으면 얘는 기본적으로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더하기 d라고 세팅하고 시작하면 되고요. 2차였으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라고 1차였으면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세팅하고 시작하면 되긴 하는데, 오케이? 되긴 하는데 여기서도 인수정리를 활용하면요, 조금 더 편하게 세팅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이걸 그냥 다 무턱대고 저렇게만 하지 말고 일단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 봐봐. 첫 번째로 한번 해석을 조금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미정계수가 되게 많아지잖아, 그지? 미정계수가 굉장히 많아진단 말이야. 3차면 무려 4개고요, 2차면 3개예요, 그죠? 귀찮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먼저 볼게요.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어? 무한대. 그럼 분자도 무한대로 따라가야 될 것 같아. 이게 수렴한다니까 얘의 차수랑 얘의 차수 같아야겠죠? fx는 2차입니다. 그럼 최고차의 개수까지는 알겠어. 최고차의 개수는 2였어. 여기까지 바로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보통 하는 게 뭐냐면 fx가 뭐야? 2x의 제곱에다 더하기 ax 플러스 b입니다. 이렇게 세팅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지? 그럼 잘 봐봐. 이렇게까지 세팅하고 시작하면 미정계수 몇 개니까 2개니까 좀 귀찮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은 여기서 인수정리를 한 번 더 사용하려고 해요. 오케이? 인수정리. 봐봐.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어?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어.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겠어? 0으로 가야겠지. 1 넣었을 때 0 된다는 소리니까 fx는 x-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세팅하지 말고요. 나는 이렇게 세팅할래요. x-1을 무조건 인수로 갖는다며요. 그 다음에 초차의 수는 뭐래며? 2래며. 그 다음에 2차래며. 여기는 1차가 될 게 분명하고 1차가 될 게 분명하고 초차의 수 2였을 테니까 이렇게 세팅한 미적계수 하나로 그냥 깔끔하게 끝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하지 말고요. 이렇게 세팅하지 말고 보면서 바로 fx를 여기까지 세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완성이 됐다면 이제 가는 거야. 이제 이거에서 볼 일은 없어요. 여기는 얘는 이제 모든 조건을 다 줬어요. 2차 최고차의 수 2다. 요새 역할을 다 한 거야. 이제 거의 보내드리고요. 이제 여기는 걔에 대해서 생각을 합시다.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었어? 1로 가고 있었어. 분모는 x-1에 x 더하기 1이 될 거야. 분자는 x-1에 2x 더하기 a가 될 거야. 약분해서 없어질 거야. 0분의 0 꼴이 이제 아니게 됐네요. 넣었더니 2분의 뭐가 된다? 2 더하기 a가 됐고 걔가 마이너스 1이에요. a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됐죠? a가 마이너스 4였대. 얘가 마이너스 4였대. 끝났죠. fx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답입니다. 알았죠? 그럼 미정계수 결정할 때 굳이 이렇게 갈 필요 없이 내가 인수를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 인수를 먼저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선생님이 특강을 보라는 거예요. 알았죠? 꼭 봐요. 일주일에 하나씩 보지 말고. 오케이? 영상? 오케이, 좋습니다. 월수금 일부. 알았지? 월수금.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런 식으로 한번 해결해 보고요. 어려운 문제 없나? 아, 이거 어려워 보이는데. 한번 도전해봐요. 알았죠? 도전해보고 안 되면 질문을 하면 되니까. 극한의 대소관계 여기서 했던 거 있지, 이거. 여기서 이제 샌드위치 정리까지 쓸 거야. 이게 샌드위치 정리는 어떻게 됐었어? 똑같이 만들어. 그래서 똑같이 만들었었어. 근데 여기서도 봐봐야지. 아, 이거 좀 골 때리네. 골치 아프다. 이게 골치 아픈 세제곱이니까 괜찮아. 세제곱이니까 각각을 세제곱하자. 여기 세제곱하자. 그죠? 여기 세제곱.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x가 어디로 간댔어? 무한대로 간댔지. 근데 부등식에서 꼭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뭐 그럴 때 반드시 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체크해줘야 되거든. 근데 지금 형태가 지금 요 형태잖아, 요 형태. 요런 형태 만들고 싶으니까 나는 분모 분자 양변 세 변에 똑같이 x 세제곱 플러스 1을 나눠줄 거란 말이야. 여기가 양수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x는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얘는 양수일 거야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얘다가 x 세제곱 플러스 1, x 세제곱 플러스 1,
x 세제곱 플러스 1을 해줍니다. 네. 오케이? 지금 내가 궁금한 거는 여기는 얘가 뭐였어? 얘의 극한이 궁금했었어. 근데 이거 곱할 때 있잖아. 서술형에서 꼭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오케이? x는 양 쓸 거야. 이런 거 써줘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1은 양 쓸 거야. 그래서 분모방이 안 바뀌었어. 이런 것들을 꼭 명시해줘야 돼요. 서술형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여기까지 만들어놨으면 난 얘의 극한이 궁금한데 난 얘의 정보랑 얘의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얘를 무한대로 보내고 얘를 무한대로 보내고 여기 3차잖아, 그지? 3차. 실험차의 개수 2의 세제곱 8. 얘도 8. 답은 8. 이렇게 쉽죠? 모양만 똑같이 만들어가면 됩니다. 네. 알겠죠? 그럼 얘는 어때요? 얘를 나눠주면 되겠지? 얘로 다 나눠주면 난 이 모양이 궁금했으니까 얘로 나눠줄 건데 얘도 지금 양수라는 보장이 있잖아. x제곱 플러스 1은 무조건 양수잖아. 그냥 나눠주고 그래서 무한대로 보내. 왜 2의 수렴 말고 2의 수렴. 답은 2가 보이나요? 오케이. 넘어가서 이제 저런 것들 있네요. 오케이, 좋아요. 문제 풀어보고 마지막 유형 16번까지 맞아. 됐습니다. 오늘 시험 볼 거야. 네? 시험 볼 거야. 여기요? 이제 계속 시험 봅니다. 알죠? 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루트 2x-2라고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 이제 그래프가 딱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어때? 사람이 쫄아요. 그치? 괜히 쫄아. 선생님은 사실 그래프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너무 기뻐요. 왜냐면 기쁠 것까지는 없지만, 그치? 기쁠 것까지는 없지만, 아, 이 문제는 쉬운 문제겠구나라는 생각이 선생님은 사실 기본적인 개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딱 보자마자 아, 이 문제 쉬운 문제야 라고. 왜냐면 문제의 난이도는 어디에서 결정이 돼요? 보통 문제의 난이도 계산과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계산이 개복잡해. 그럼 개념이 좀 덜 복잡해. 그죠? 그 다음에 개념이 개복잡해. 그럼 계산이 좀 쉬울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어려운 문제는 개 어려운 문제.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개념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쉽게 해줘요. 혹은 계산이 어려우면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럼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근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계산이 어려운 건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 그렇지? 근데 개념적으로 그냥 접근만 하면 되게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나온 문제는 사실상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잘 극복을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 잘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미분 접근 하려면 이런 거 잘 해야 돼. 일단 볼게요. 궁금한 게 뭔지 먼저 보고요. 봐봐.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 궁금한 게 뭐죠? AQ의 길이랑 PQ의 길이야. 근데 X가 어디로 가야 돼? 3풀로 가야 되지. 그러면 얘를 내가 X에 대한 식으로 얘를 내가 뭘로? X에 대한 식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얘는 X에 대한 극한이 됩니다라고 그냥 바로 끝나는 거잖아. 그럼 얘를 이제 X에 대한 식으로 만들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죠? 그럼 이제 봐봐. AQ라고 해서 이미 이 길이에요. 그 다음에 PQ라고 해서 여기는 이 길이에요. 그럼 잘 봐봐. 여기 이 길이가 얘가 3이거든. 여기 얘가 얼마겠어? 얘가 X일 거 아니야. 이 길이는 뭐야? X만이 3이야. 됐어?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뭐겠어? 얘가 지금 얼마야? 얘가 2잖아. 여기 얘가 얼마겠어? 루트 2x 마이너스 2겠지? 그럼 이 길이는 얼마야? 루트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아, 이렇게 된 걸 리미트 x를 3으로 보내달라는 거. 끝이다. 되게 쉬워요. 문제.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극한, 요거 뭐 하면 되겠어요? 0분의 0을 극한일 테니까 유리화 시켜주면 될 것 같고요. 유리화 시켜서 그냥 풀어주면 그냥 그대로 답일 겁니다. 그게 어렵지 않은 문제. 됐죠? 넘어가서 요런 거 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2분의 1 x의 제곱 그래프 위에 한 점 p와 원점을 지나며 주는 거야. 어쩌고 돼 있대.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점 P는 뭐야? 점 P가 얘 그래프를 따라서 요렇게 하나씩 가고 있었대. 이렇게 원점으로 가고 있었대. 그랬을 때 원의 중심 C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y좌표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이 y좌표를 내가 뭐라고 생각한다면 f 뭐 t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궁금한 건 ft가 궁금한 거. 어떻게 됐을 때 리미트 요 점의 좌표를 t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요 점의 좌표를 t라고 생각해 본다면
t가 어디로 갈 때? 0 플러스로 갈 때 ft가 궁금하거든요. 여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나는 여기는 요점의 좌표만 t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면 끝나는 거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요점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원이라면 원. 그렇지? 원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 모든 길이가 다 같아요. 그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요즘의 좌표는 뭐겠어? 0, 0, 뭐라고 해볼까? 잠깐만 y라고 해볼게요. y를 이제 ft라고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랑 누구 사이의 거리가? t, 2분의 1 t 제곱이라고 하는 얘 사이의 거리가 뭐였으면 좋겠어? 반지름 r, 반지름이 y잖아 지금. 그지? 그럼 얘랑 얘 사이 거리를 구해주면은 t 제곱에다가 플러스 뭐가 되겠어? 2분의 1 t 제곱 마이너스 y 이거 전체식 이걸 루트가 될 거란 말이야. 이 값이 y의 y가 이게 y 제곱 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요 식에서 내가 y가 ft였으니까 y를 구하려고 할 거야. 식을 계산해 봅니다. t 제곱에다가 플러스 뭐야? 4분의 1 t 4제곱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y t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y 제곱은 y 제곱이 될 테니까 얘는 없어질 거예요. 됐죠? 여기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t 제곱 y라고 쓸게요. 여기 얘가 t 제곱 더하기 4분의 1 t 4제곱 된다고 해보시고요. 그럼 y는 뭐가 된다? 1 더하기 4분의 1 t 제곱이 된다고 해요. 여기 얘가 뭐였어? ft였어. 맞아? 아 그러니까 리미트 t가 어디로 갈 때? 0 플러스로 갈 때 뭘 구해달라고 하는 거야? 1 플러스 4분의 1 t 제곱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야. 어허. 이게 다야.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렇게 가져가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10단계 다 풀어봤으면 좋겠고. 됐습니다.